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어느 남편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 남편의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 보였어요. 이게 마치 뭐 세상의 모든 근심거리를 혼자 떠안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남편의 사연은 이랬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했답니다. 반면에 그 남편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어서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항상 그 친구가 홀로 지내는 게 너무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와라 그러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자주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 남편의 집 근처에 이제 조그만 원룸 하나를 이제 얻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했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뭐 남편의 집에 와가지고 함께 저녁을 먹는 날도 굉장히 많았고 주말에도 어디 뭐 같이 식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아이들도 이 친구를 항상 삼촌 하면서 이렇게 잘 따랐답니다. 그리고 항상 남편의 가족들 중에 누가 생일이 있으면 항상 이 친구도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축하해 주면서 그렇게 잘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고 지냈던 친구와 아내가 그만 불륜 관계가 돼버린 거죠. 이 어느 날 아내가 이제 대형 마트에 가서 이제 저녁 장을 보는데 우연히 또 이제 장을 보러 온 그 친구하고 마트에서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시장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마트에서 나와서 그 근처 커피숍에서 뭐 시원하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같이 한 잔씩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와 있더래요, 집에.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막 놀고. 근데 또 이 남편은 뭐 이런 일이 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뭐 남편이 저녁에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고 집으로 불렀을 때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올 때 그 친구가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했어요. 여름방학을 했는데 이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좀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평일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고속버스를 태워서 이제 먼저 보냈답니다. 아무래도 뭐 이 남편이나 아내가 뭐 고속버스 태워서 그대로 가면 또 터미널에서 부모님들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 주말에 이제 이들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러 이제 가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이 남편이 평소보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아내도 마침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러면서 그냥 문자 하나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네를 간 거죠. 그 친구네 현관문도요, 그냥 서로 그 번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은 평소하고 똑같이 그 친구 집 뚜뚜뚜뚜 누르고 그리고 그냥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지 마 하고 막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이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안쪽을 봤답니다. 이제 원룸이니까 이제 문 열면 바로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자기 아내였다고 해요. 자기 아내가 옷을 다 벗은 채로 이불 속으로 확 등을 돌리면서 숨더랍니다. 이 남편이 그걸 보고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당황해하고 화를 내면서 아니 미리 전화를 하고 오던지 해야지 마음대로 막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하고 막 난리를 치더랍니다. 남편은 그때 순간적으로 그랬죠. 아니 평소에도 그냥 막 들어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내와 내 친구가 벌거벗고 침대 위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화를 엄청 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남편의 아내한테 밖에 데리고 나가 있을 동안 옷 좀 입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불을 이렇게 가려주더랍니다. 남편이 진짜 열이 받은 거죠. 무슨 정신이었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그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너 열받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너 화 풀릴 때까지 나 때려라 이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내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남편이 그 친구의 행동을 보고 있잖아요. 정말 늑대 인간이 돼가지고 얼굴을 물어서 뜯어버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악해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남편은요, 어떻게 보면 아내보다 그 친구를 더 믿었었다고 했어요. 왜? 그 남자들의 끈끈한 우정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 친구가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남편은 어쨌든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 아내가 따라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로 따라오질 않더래요. 그래도 남편은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들어오겠지 하고. 그랬는데 이 밤 10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다시 친구의 집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미 불은 꺼져 있는 것 같고 이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더랍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계속 아내와 그 친구 두 사람한테 번갈아 하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이렇게 남편은요,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이제 둘이 외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출근을 하겠어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를 하고 그날 하루 휴가 내고 이제 아내를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낮 12시가 조금 넘어서 들어오더랍니다. 그랬는데 이 둘이 나란히 들어오더래요. 남편은 또 이 모습을 보고 또 무척 화가 났었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밤새 상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혼만이 답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좀 이혼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이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잘 따르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친아빠처럼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 말 듣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고 그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세 차례 갈겼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를 말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성격이 이래서 내가 못 살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남편의 안 좋은 점을 마치 미리 다 생각해놓고 말하는 것처럼 줄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는 이래서 저래서 어째서 내가 그래 너무 힘들었다. 내가 지금 남자가 생겨서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 너의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항상 힘들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불륜 배우자들이 걸렸을 때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이는 꼭 그 불륜 사실을 걸리잖아요. 그럼 자동 반사처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뭐 그전부터 이 피해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나의 불륜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너의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나는 더 못 참고 이혼을 항상 생각해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뭐 말만 들으면 그동안 이 피해 배우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해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남편은요, 하루아침에 정말 자신한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이 두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남편은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몇 번 했었대요. 그랬는데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자기 아내한테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아내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정말 오기로라도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남편은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아내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그래서 아내와 그 친구, 이제 상간남이죠,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양육권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이혼이 끝나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이제 면접 교섭일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날은 이 남편한테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 보이냐? 왜 이렇게 말랐냐? 밥 좀 챙겨 먹어라. 이렇게 위로를 하더래요. 여전히 그 친구는요, 이 남편을 그 전에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 또 이 남편은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정말 법만 없으면 이런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남편은요, 그 친구의 꼴도 보기 싫어서 어느 날부턴가 이제 면접 교섭도 포기했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더 자라면 알아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까지 찾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일단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면접 교섭을 포기했습니다. 그 남편의 이러한 사연을 들었을 때요, 정말 같은 남편으로서, 같은 남자로서, 그리고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로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남편한테 진짜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 남편이 또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리고 그게 비록 복수심이기는 했지만 정말 보람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살 것이다 라는 맹세를 수차례 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분은요, 이혼을 하고 한 3년 정도는 해마다 여름만 되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평소에는 열심히 살면서 다 잊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한 여름만 되면 딱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게 한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되면 계속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는 대부분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가을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가을에, 뭐 여름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여름에, 또 뭐 봄, 겨울, 또 이럴 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또 그때쯤 가면 그때의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유도 없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시면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런데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증세가요,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뭐 3, 4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돼도 그전처럼 괜히 막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러한 증세는 점점 없어져요. 아,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 말고 또 이제 어느 아내분이 또 생각납니다. 그분이 특별하게. 그분은요,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저희 사무실까지 오셔서 그냥 땀이 흥건하게 젖으셔갖고 오셨던 아내분이세요. 근데 오시자마자 펑펑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하고 딱 마주쳐서 앉잖아요. 그러면 눈물부터 흘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이제 3호선 타고 교대역으로 한 번에 오면 되는데 이걸 반대 방향을 타셨대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이 전철 방향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갔다가 잘못한 걸 알고 다시 내려서 다시 반대로 이제 돌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막 땀은 줄줄줄줄 흐르고 배우자의 불륜으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또 몇 날 며칠 잠도 못 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어서 이제 저희 사무실까지 오셔가지고 의자에 앉자마자 자기 자신이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정이 복받치고 서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그 아내분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면 사실상 그분한테는 너무 좀 지방이라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사시는 지역에서 일을 맡기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도 뭐 그분께서 이제 저하고 몇 차례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오셨던 분이세요.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 아내분의 일은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고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이 아내분이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이제 가끔 가다 서울에 올라올 일이 한 번씩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인사도 시켜드릴게요. 그때 같이 식사 한번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내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야, 사람은 역시 자기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정말 반드시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어요. 저도 항상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살았던 불륜 배우자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남편이 수시로 폭행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는 누군가를 만나서 심적인 의지를 하다가 불륜 관계에 들어가게 되신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힘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걸 왜 꼭 불륜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정말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아니 정당하게 힘들겠지만 이혼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불륜 사실 걸리고 나서 난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 고통스러웠다 이러한 말은요 사실 자신이 불륜을 걸렸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로 상대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그 불륜 한 가지로요 물거품처럼 스르륵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불륜 사실 걸리고 나서 힘들었다 어쨌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핑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종종 댓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륜 배우자들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분은 저한테 지금 자기소개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네 이야기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왜 그렇게 삐뚤어졌냐고. 나이 50 넘은 아저씨가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신들은 아예 댓글 자체를 안 본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어느 누군가한테는 이 개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처님도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 나 같은 사람이야 오직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래서 항상 욕 먹을 각오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요 출근하면 항상 댓글들을 봐요. 왜냐면 그 중에는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무언가를 절실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법적인 문제가 됐던 심적인 문제가 됐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드리려고 댓글을 봅니다. 아무튼 저도 좀 소심한 편이라 상처 잘 받아요. 그러니까 욕하려면 속으로만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끝.